음주뺑소니 김호중, KBS에서 지워졌다. MBC와 SBS는 그대로 나왔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BS 측에서 최근 김호중 사태의 논란을 좌시하지 못하고 결국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OTT와 각종 인터넷상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여전히 김호중 편이 방송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많은 불만이 쇄도했고 KBS에서 그마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MBC와 SBS는 어떨까요?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기와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실 김호중과 KBS 교향 악단이 만났다. KBS 편스토랑 요리부터 이 콘서트까지 KBS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었던 김호중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버렸습니다. 비록 KBS는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김호중 편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오후를 기점으로 김호중의 KBS 예능 출연분은 모조리 삭제됐다고 합니다. 다만 SBS, MBC, MBN, TV조선 등 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는 김호중의 출연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연 언제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KBS마저도 완전히 손절했고요. SBS 같은 경우도 이미 김호중 본인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에 연출을 맡다가 더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남아있는 다시 보기 출연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조만간 다른 방송사에서도 순차적인 손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쉬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서 방송가는요, 기록 말살형, 말마턴 다시 보기까지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은 여전히 응원하고 있는 극성 팬들이 있습니다만 그 극성 팬들보다 중요한 건 특히 연예인은요, 라이트한 대중들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시청을 해줘야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야 이 연예인 출연시키길 잘했다. 점점 더 출연료를 올려주며 출연시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호중 본인에 대한 많은 이 대중들의 시선은요, 이제 김호중 얘기만 들어도 지겹다. 김호중 얼굴만 봐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방송가에서 김호중을 보기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자, 이 와중에 김호중 사태로 인하여 많은 연예인들이 휘말려 버렸습니다. 김호중 차량에 동승했다라는 래퍼 길, 방조 혐의가 성립될까? 자, 분명히 최근에 이 길 본인은요, 함께 탔지만 절대 방조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를 보니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김호중 사건이 발발했던 당일 본인이 운전했던 차량에 그룹 리쌍 출신의 래퍼 길이 동승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실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은 운전석에서, 길은 조수석에서 하차를 했는데 이때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한 후에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잡혔는데 길이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이미 김호중은 음주를 했다라고 의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길 본인은 나는 방조 혐의가 없다, 떳떳하다라고 했지만 만약 함께 운전을 해서 타고 온 차량에 김호중이 출발 이전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신 것이 진짜로 확정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요, 김호중이 골프장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야 방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중요한 건
길 본인이 김호중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제지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창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던 지인이요. 함께 술을 마신 자기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술 먹은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조했다라기보다는 몰랐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본인이 설사 김호중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미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여 식당으로 이동할 때 옆에 탔었던 길조차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방조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경찰 측에서 김호중 본인의 음주량에 대하여 이 지인들의 진술만 봐도 최소 3-4병은 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길이 술 냄새가 안 났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기도 합니다. 모든 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얘기겠죠. 이 와중에 이 김호중 본인에게 트로트계에선 굉장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강진 씨의 이야기가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 오염된 느낌이다. 강진, 철저한 관리법을 공개했는데 김호중 보고 있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호중 본인은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기로도 유명했고 정말 잦은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걸 아마 뭐 팬들만이 아니라 관심이 조금 있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진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서 유재석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오염이 되는 느낌이다.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유명 가수가 됐는데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친구들도 안 만났고 밖을 나가면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재석 씨가 저도 그렇다라고 물개박수를 쳤고, 강진 씨는요, 술 마시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 맨정신인 사람하고만 대화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진 씨가 김호중 본인보다도 얼마나 한참 전에 성공을 했고 얼마나 유명해진 가수입니까? 그런 대선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사생활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MZ들도요, 알고 계십니까? 일찍 만나서요, 일찍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 같은 거 잘 안 갖는다고 해요. 오히려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분들이 더 그런 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놀랍죠? 요즘 MZ들은요, 자신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챙긴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김호중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 아마 MZ들은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바가 클 겁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자, 그 와중에 폐업이 기정사실화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호중 여파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현재 실제 법적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요, 소속 아티스트들과 내부 직원 거치 문제 협의, 재무적인 부분 문제 처리로 인해 완전히 폐업하기까지는 시간이 몇 달 걸릴 것 같다. 하지만 회사의 폐업은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배우 김광규 씨, 손호준 씨, 홍지윤 가수, 개그맨 허경화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소속사에서는 사이트 내에서 김호중의 소속사는 없는 상태다라면서 김호중의 흔적을 가장 먼저 삭제했다라고도 나타나져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호중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던 회사가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있고, 회사는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와 연예인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김호중 소속사로 이적을 한 홍지윤 씨,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소속사와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걸 나름 잘 처리를 하고 이 김호중의 소속사로 옮겼지만 이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결별하게 되어 새 소속사를 찾아야 하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뭐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내부 아티스트들하고 하는 어떤 조건도 없이 계약 종료를 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가수 홍지윤 씨 역시 어떻습니까?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연예인들이 한번 계약사를 옮기고 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김호중 한 명의 사태로 정말 풍비박산 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김호중 본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 검사들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구치소에 왜 수감됩니까? 강남경찰서의 유치장에서는 경찰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요. 구치소에서는 법원에 있는 검사들에게 불려가 또 조사를 받는 것이 김호중 본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치소의 이 모습이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신체 검사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굴욕적일 수 있는 이 검사긴 하지만 그 안에 뭘 숨겨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있는 것이 구치소란 얘기예요. 비록 어느 정도의 형벌이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치소를 갔다는 얘기는 무죄가 아니라 대부분 범법자로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방송에 등장했던 모습을 보면요, 실제 수용 거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죠. 여기 화장실, 샤워실 뭐 다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좁은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는요, 교도소에 비하면 양반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은 교도관들과 이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치소가 그나마 낫고 교도소를 가면 정말 본격적인 범죄자로서의 이 힘든 수감 생활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체험해보기 위해서 실제 수원지검의 검사들은요, 구치소를 체험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검사가 되길 잘한 것 같다. 살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당시에도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구치소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 안에 2-3명 생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3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7명, 8명, 정말 많으면 10명까지도 낑겨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김호중 본인이 독방 생활한다라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렇게 다른 수용수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힘든 생활을 쇠창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 본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어떻습니까? 교도소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김호중 본인의 수감 생활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본인의 이 한 번의 실수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제 영상에 와서 악플을 달고 있죠. 너는 얼마나 진실한 인생을 살았느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부터 뭐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진실한 삶을 100% 살았기 때문에 김호중 본인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면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비판을 받게 됐을까요?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건 김호중 본인 스스로가 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에게 일부 옹호론이 새어들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팬을 제외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거짓말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를 더욱 키운 게 아니냐, 질타가 거세지고 있는 거죠. 간혹 보면 저는 김호중 팬은 아닌데요, 저는 김호중 씨 안 좋아하는데요 라면서 서두에 이야기를 붙이고 김호중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이라는 인증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김호중 본인은 이제 결국 거짓말의 끝에 검찰로 송치되어 구치소에 이감이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김호중 본인의 걸음걸이부터 각종 CCTV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로 김호중 본인에 대한 검사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요, 거짓말과 은폐의 대가일까?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호중의 실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말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말 그대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분과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까지 생각해 보니까요. 김호중 본인이 그 택시기사 피해자분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했었나요? 제가 이때까지 김호중 본인의 사과문 입장문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그 안에 사고를 당하신 택시기사분께 머리 숙여 정말 죄송스럽다. 반드시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사죄하겠다. 이런 이야기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요. 그 택시기사분이 오히려 피해자인데 얼마나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냐.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고 있는 이 팬들은 어떻습니까? 천재성이 아깝다. 이걸 보고요. 언론사와 대중들은요. 도를 넘었다. 선 넘은 김호중 감싸기 청원글에 논란이 폭파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KBS 출연 정지 사태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출 요구를 하는 글이 27개였고요. 퇴출을 반대하는 글이 고작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9배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김호중 본인이 KBS에 출연 정지되어야 한다. KBS 방송사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호중 구속됐음에도 그의 팬덤은 무조건 충성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문화평론가의 이야기도 여기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김호중 본인의 사태가 터지고 구속이 됐는데 여전히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 전으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공연들이 쏠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위기가 속이고 은폐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번 행동은요, 너무나 경솔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을 무조건 충성하는 이 팬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국 트바로티에서 튀바로티라는 악명까지 생겨났습니다. 왜 튀바로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파바로티, 유명한 성악가의 이름을 따서 김호중 본인이 미스터 트롯에서 유명세를 알리기 시작해서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이름을 합친 트바로티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자가 튀자로 바뀌었어요. 왜냐? 뺑소니를 쳤기 때문이죠. 튀었단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는 튀바로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튀바로티 김호중의 흔적을 모두 지웁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KBS가 반쪽짜리 손절만을 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의 편스토랑 사단기 다시 보기 영상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과거 김호중이 출연했던 KBS 편스토랑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방송편을 모조리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KBS에서 한시적 출연 정지를 선언했는데 여전히 KBS에서 등장했던 방송들이 OTT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마자 시청자들의 지적이 거세지자 바로 그 출연분을 모조리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 방송가의 손절이요 굉장히 명확하고 빠르다라는 거, 신속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몇몇 분들은 김호중 본인이 죗값을 받고 복귀만 하면 충분히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김호중 본인에 대한 지금 징역형 자체가 최소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고 많은 법조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이면요. 군대보다도 긴 기간이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이 군대 같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범법자로서의 3년을 보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년 이후에 과연 김호중 본인을 찾아줄 행사장과 방송가가 얼마나 남아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공연만 하면 된다? 글쎄요. 콘서트를 함께 할 협력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최근 SBS가 함께하던 김호중 본인의 콘서트에서 연출에 대한 부분을 모조리
순식간에 손을 뗐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요, 징역 3년까지 살았다라는 확정 이후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건 3년의 실형도 무섭지만 더 두려운 건 괘씸죄와 대중들의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사실 애초에 사고를 내고 이를 키운 건 그 누구도 아니라 김호중 본인과 그의 소속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음주운전을 빼고 본다 하더라도 모두 불리한 양형의 요소들이 많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팬들은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 김호중의 사고를 터뜨린 게 아니냐,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지만, 모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던 건 바로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공항에 도주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여 사죄했더라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거죠. 결국 법전에는 없는 괘씸죄까지 추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 이외에도 더 무겁고 두려운 대중들의 처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심각하더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김호중 팬덤은요, 멈출 줄 모릅니다. 물론 이게 모든 김호중 팬덤 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팬덤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호중 팬덤, 박정희 대통령과 동격이다. 와,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흉상을 구미 시민이 먼저 철거하자 하다. 이 김호중 거리도 김천 시민이 먼저 철거하자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철학과 김호중의 목소리는 철거되어선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안 한 분 있나요?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혹시 기부한 적은 있나요? 김천의 천상의 목소리는 곧 더 큰 국민의 함성을 안고 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김천 예고와 소리길은요, 국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투어길이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김호중의 목소리는 김천 시민이 오히려 보호해야 합니다. 비유가 좀 멋이게 하지만 이미자의 목소리를 일본은 사후에 연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단체 회원들은요, 감히 김호중을 어떻게 대통령과 비교하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도박 전력에 음주로 구속된 사람을 어디다 갖다 대냐, 그리고 막말이 심하다, 구미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대구시에서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예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결과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김호중 본인은 완전한 범죄자지 않습니까? 완전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서 이제 대통령과 동격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요, 강을 건너도 한참 건너가서 그 너머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결국 징역 3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처벌은요, 더욱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본인뿐만이 아니라 김호중 본인을 이렇게 무지성으로 옹호하고 있는 팬덤이 그를 이런 거대한 괴물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언론사의 주장들이 아주 터무니없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만약 김호중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팬덤에서 먼저 좌중시키고 또 반성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응원을 보냈다고 한다면, 김호중이라는 가수는요, 정말 더 큰 가수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가 너무나 지나버린 것이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말 다리가 안 좋아서 단순한 이유로 절뚝거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려 왔었던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 끊임없는 거짓말에 거짓말, 끊임없는 입장 번복, 끊임없이 들어가는 본인들의 주장과 증언과는 별개되는 증거들, 이 모든 것이 김호중 본인이 이번 구치소 호송 과정에서 다리를 절뚝거린
이유에 대한 많은 언론사들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호중 본인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호중과 민희진 패션이 완판되고 있다. 비판하고 궁금해하고 비난하며 사입는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영향력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악 영향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요, 민희진 씨 얘기는 제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김호중 사태에는 명백한 죄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팩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김호중이 오늘 입은 옷은 도대체 어디 건가요? 김호중 경찰 출석 룩 정보 좀 주세요. 참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지만 씁쓸함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가수 김호중의 패션은 주목받았다라고 해요. SNS에서는 김호중 본인이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 항공 점퍼 132만원, 신발은 루이비통 제품으로 180만원, 안경은 무려 435만원짜리 줄줄이 증언글들이 올라왔고 이 제품들은 곧바로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 인기 순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김호중 본인이 입었던 이 몽클레르라는 항공 점퍼는요,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패션도 덩달아 주목받게 된다. 이른바 블레임 룩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blame과 차림새를 뜻하는 룩 두 글자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영어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 역시 blame look이라는 말은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비난받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는 차림새를 blame look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김호중 본인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영향력이 그럼에도 적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앞서 드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본인의 이번 사태가 그저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조용조용 지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김호중의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모방해서 나오는 범죄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김호중처럼 해라 라는 말이 귀에 박힐 거예요. 뻔하디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징역 3년형이 선고되고 결국 감옥을 가게 된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나 변호사들도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3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꼬꼬무 거짓말, 형만 악화시켰다. 거짓말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 가선 이러려는 뜻이 아니었는데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인간들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은요, 엄연히 얼굴이 버젓이 많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 스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이 이렇게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적은 유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인간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인간도 존재하긴 합니다. 보고 있자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김호중 본인도 그런 맥락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급해서 그랬던 걸까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호중이 사고를 처음 냈을 때 그 당시 차에서 빨리 내려서 피의자와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했던 통화 녹취까지 걸리면서 범인 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고 여러 가지 형이 합쳐지면서 이 모든 것이 실형에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 지어보면 김호중 본인은요, 그때로 시간을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당시 때 김호중이 직접 차에서 내려서
사과 사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김호중 본인은 그 당시 때 내려서 빠르게 사과를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나? 당연히 그 당시 때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요. 아마 김호중 본인이 휴식기였다면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아마 사건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미 125억 원의 선금을 받은 공연 비용이 있었고요. 김호중 본인은 고향 콘서트 이후에도 남아있는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과 나아가서는 요번에 취소된 슈퍼클래식 공연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금을 선납으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차에서 선뜻 내려서 제가 음주운전을 했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거 뭐 공연 싹 다 취소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그냥 공연만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 당시 때 125억 원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빠르게 인정하고 사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공연을 취소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벌금형에 그친 상태로 차후에 도모할 수 있었던 일정이 있었을 것이며 뭐 행사만 나가도 노래 한 곡당 수천만 원을 받고 있는 김호중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숨겼던 겁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 김호중 씨, 이게 바로 스불죄인가요? 스불죄가 뭐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스불죄라고 합니다. 김호중이 거듭된 거짓말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 당시 때 잠깐의 선택을 조금만 잘했다면 어땠을까요? 심지어 발목을 절뚝이던 이 모습조차 경찰과 검찰은 이런 반구도 먹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하여 교도소로 보내버리겠다. 이 의지가 검찰과 경찰 양쪽 다 팽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팬들은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을 봐달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과 91년생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나이가 되고도 남았을 33세 김호중은요, 이번 판단이 악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구치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교도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요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쇠창살 안에 갇혀서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엘살바도르에 있는 교도소는요,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교도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죄수들이 머리도 높게 들지 못한 채 기어가다시피 교도소를 이동해야 하는 모습까지 드러날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본인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이러한 모습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현직 교도관이 직접 증언한 내용의 글을 조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도소의 실태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은 현직 교도관이다.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 내에 일어나는 일을 알리고 싶다. 얼마 전 수도권 모소에 복용 중인 한 수용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물질 취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눕히는 중 도주 등을 우려하여 보호장비를 채우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근무하던 교도소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보호장비를 채우려다가 수용자가 온몸으로 가격을 하여 얼굴에 흉까지 남았다라고 해요. 교대 인원의 부족으로 그 직후에도 피해 직원을 가해 수용자와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새벽까지 같은 병실에 있게 두었으며 계속되는 수용자의 이런 피해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본인이 직접 일을 벌여서 대학병원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일체를 수용자는 돈 한 푼 내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국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해요. 결국 교도관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호중 본인의 이 독방 유치장 생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교도소로 이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유명인을 다른 수감자와 두게 된다면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극성 팬덤으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몇몇 팬들이 그때 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징역 3년형의 선고만 떨어져도 아마 법원 앞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확률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실태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공권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김호중 본인과 변호사가 과연 이 점을 악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겸허하게 자기네에게 내려진 처분을 투명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방이라던가 특혜가 생기게 된다면 각종 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 검찰과 경찰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음모론에 가까운 특혜는 사실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들이었는데 알다시피 이번에 음주 사건을 지인들이 또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허탈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김호중의 소속사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을 전담으로 케어하고 있는 이사급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김호중의 곁을 지키면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나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 직원이 직접 나서서 제지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인물이 김호중의 일상 콘서트 때문에 현장에 합류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들은 이 매니저가 김호중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근거리에서 지키면서 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 사고가 벌어졌던 날, 딱 그 매니저가 김호중과 동석하지 못했고 그때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탈했다라고 하는데 참 지인들도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걸 허탈해해야 할 문제일까요? 평소에 얼마나 컨트롤이 안 됐으면 이 직원이 모든 걸 제지에 나섰고 또 그 모든 걸 제지하던 직원이 단 한 차례 없었는데 바로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게 정말 옹호될 수 있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진호 유튜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호중은 미성년자가 아니다. 전적으로 이건 김호중의 탓이다. 누굴 탓할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아주 동감합니다. 이번 사태가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만들어낸 사고인데 따지고 보면 김호중이 일당이라고 비판받는 지금 소속사 대표 나아가서는 본부장까지 또 매니저 다 무슨 잘못입니까? 김호중 본인이 만들어낸 단 한 차례의 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 탓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호중 사태를 참 지겨워하면서도 계속하여 끝없는 분개함을 느끼는 대목일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요. 이런 기사 내용들입니다.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 음주뺑소니 협의에도 무조건 옹호. 과연 옳은 것인가? 자, 좋아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연한 이치가 김호중 팬들에게는 닿지 않나 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뺑소니 혐의로 인해 김호중 본인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각종 시청자들의 청원이 접수되어 한시적 출연이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의 한 팬은요, 황당한 이야기를 쏟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들이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해 올 수 있음은 그가 가진
이름의 선한 영향력인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조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 세금만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재능이 있고 더불어 삶의 휴머니즘을 가진 아티스트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아리스 팬들의 눈물겨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은 천재 음악가로 태어났지만서도 부모마저 뒷받